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하고 일반 물리를 같이 공부할 이승표입니다. 일반 물리학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일반 물리학의 어떤 내용을 다루는 영역이냐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반 물리는 물리에서 다루는 모든 물리 영역을 가장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수학을 많이 안 쓰고 개념적으로 물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처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크게 영역을 나누자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역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동, 역학하고 이어서 파동. 근데 이제 이 파동은 역학이랑 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일단 나눠서 얘기를 하면 역학하고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열역학, 전자기학, 그리고 광학하고 현대물리.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역학, 열역학, 전자기학, 광학, 현대물리. 그래서 5과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요 각각의 영역은 물리 전공으로 들어가면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역학만 따로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만 따로 수강하고, 열역학도 따로 수강을 하고, 그래서 요 5가지 영역이 각각의 전공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전체 아웃라인 중에서 역학에서 다루는 것은, 사실 역학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에서 물리를 배운 사람들은 역학 얘기는 숱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하는 영역인데, 역학은 일단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역학 이론을 전개를 하고요. 그런데 실제는 입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입자들로 같이 입자계를 이루기 때문에 입자계의 역학을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자계의 역학 중에서 일반적으로 불연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입자계에 대한 이론을 잠깐 소개를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만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모든 입자들이 단단하게 묶여있는 강체, 딱딱한 물체, 강체의 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체 말고 또 반대로 모든 입자들이 뭉쳐는 있지만은 유연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흐를 수 있는 그런 유체에 대한 역학을 따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은 입자, 강체, 유체에 대한 영역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학에 포함되는 거지만은 따로 좀 나눠서 표시를 하자 그러면 파동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파동은 빛에서도 파동 얘기가 나오는데, 빛에서 나오는 파동이랑 구분해서 역학적인 파동을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얘기는 이러한 앞에서 했던 역학적인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역학적인 파동에 대해서만 일단 파동으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리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이 끝나면, 역학적인 내용이 끝나면 이렇게 많은 입자계에 대해서 좀 더 입자계 내부, 물체 내부에 대한 성질을 좀 더 들여다보자 했을 때 열역학. 그래서 여기서는 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내부 상황에 대한 내부 에너지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다루는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역학 1법칙, 0법칙, 1법칙, 2법칙 하면서 3법칙까지 우주 전반적인 하나의 법칙을 얘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요 역학에서 열역학까지를 일반적으로는 일반 물리학을 크게 나눴을 때 1권 영역으로 그렇게 나누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전자기부터를 2권으로 나누는데, 전자기에서 현대물리까지를 2권으로 구분을 하면, 그 중에 이제 전자기학은 또 세부적으로 나눌 때 정전기학이 있고 정자기학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제에 있는 전하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정자기학은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자개적인 성질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런데 요 전기현상이랑 자기현상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전자기가 서로를 만들어낸다, 유도한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있고, 이런 전자기 유도 현상이랑 연결이 돼서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전류 중의 교류, 그죠? 물론 이제 직류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류에 대한 얘기도 이 앞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 요 앞부분에서 교류가 더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교류를 따로 빼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웰이 주장한 전자기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해 정도, 그렇게 해서 전자기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전자기파가 결국 뭐냐면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전자기파에 이어서 바로 광학, 빛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는데 빛도 사실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빛을 기하광학으로서의 광학이 있어요. 요거는 빛을 입자,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알갱이 같은 입자로 봐도 되는 그러한 영역에서 기하광학이고요.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는 거울이나 렌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빛은 전자기파, 파동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파동으로서 빛을 나누는 것이 파동광학,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간섭과 회절에 관한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물론 전자기파하고 연관된 파동성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반 물리에서 다루기는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별개로 파동만 따로 띄어서 그렇게 다루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적인 개념에서 물리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고요. 이러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 모아서 현대물리다, 그렇게 이제 영역을 나눈 거죠. 그래서 현대물리에서는 빛이 파동인 줄 알았더니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물질, 입자들도 입자인 줄 알았더니 얘네들도 파동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중성이 있다라는 실험 사실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까지 포함해서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양자역학인데요. 양자역학도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전공 과목인데, 일반 물리에서 말하는 양자역학은 그 뭔가가 양자화됐다, 에너지 같은 것이 양자화됐다, 또는 가군당량이 양자화됐다라는 것이 자연의 본질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자화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의 가장 기초적인 얘기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성과 양자역학이 기존의 고전적인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새로운 개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을 이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더 작은 세계로 잘라서 들어갔을 때 원자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원자 물리를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을 적용해서 원자 물리, 대표적으로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수소 원자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 원자를 더 쪼개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핵이 있다. 그럼 핵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 포함해서 핵물리, 그 다음에 핵을 이루고 있는 그 더 기본적인 입자라고 봤는데 양성자, 중성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니까 더 기본적인 입자들이 있다. 그래서 입자물리,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우주론 정도를 코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핵물리까지는 학교에서도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요 기본 입자까지는 이 수업에서도 기본 입자까지는 진행을 할 거고요. 우주론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그 최근에 개정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우주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관해서 우주론 정도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내용을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교재는 그 할리데이가 쓴 일반 물리학 있죠? 그 책을 기본 교재로 삼아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거 말고 또 이제 서웨이가 쓴 책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교재가 달라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확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 내용에 딱 얽매여서 수업을 진행하진 않고, 할리데이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할리데이 지금 나와 있는 게 9판이죠. 9판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순서는 요 순서에 준해서 전반적인 물리 얘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그 교재에 좋은 예제들이 있으면은 예제들은 그때그때 취합을 해서 좋은 문제들을 같이 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물리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것은 일반 물리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일반 물리가 궁금해서 또 물리를 전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일반 물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어쨌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이 수업을 통해서 적어도 일반 물리는 내가 잘 공부했다,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같이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인 물리 공부는 개념과 이론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다른 학문이랑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 상당히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그러니까 개념을 잘 알아야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과 이론을 잘 알아야 되는데, 개념과 이론은 결국 주어진 공식하고 법칙들을 이용해서 개념과 이론을 표현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공식 법칙을 이용하는 것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딱 요약해서 요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공식과 법칙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가 따라가야 이제 지식이 머릿속에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머릿속에 일단 암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세요. 그냥 이해했으니까 알겠지 하고 넘어가면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것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적용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근데 물리라는 것이 암기만 해서 해결이 되지 않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공식이나 법칙으로 짤막한 문장이나 식으로 함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 경우에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적용이 돼야 되죠. 적용이 되는 것이 실제 생활에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 생활은 매우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물리 현상인데 이 일반 물리, 비단 일반 물리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학문에서 접근하는 것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제 상황을 근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모양을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라고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하고 이러한 개념하에서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 그렇게 문제들을 만들거든요. 문제, 예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런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실제 생활이 아니고 만들어진 문제들에 대한 적용이다 하는 것을 문제를 풀면서 이제 자꾸 연습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과 이론이 정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암기 플러스 문제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런 이론, 이런 경우는 이런 이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와 연습 문제 풀이를 병행하도록 하세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반복만 해서는 사실 효율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이 문제는 왜 이걸 가지고 풀었을까? 그럼 이 문제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법칙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수학적인 것하고 물리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면 그러면 저절로 이제 이 공부에 대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연습이 돼서 나 자신의 지식으로 축적이 되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고 연습하고 그 과정에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어떻게 되죠? 꾸준히 공부를 해야죠. 꾸준히. 특히 동영상 강의는 화면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좀 현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딱 정하고 제 1순위로 다른 약속 다 하지 말고 1순위로 딱 정해서 꾸준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은 어떤 체계적인 지식 습득이 좀 더 수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할 때 습관적으로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이 전체 긴 시간 동안에 지루할 수 있는 수업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잘 마무리할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꾸준한 반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서 이 강의가 끝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들, 그죠? 학점이면 학점 또는 어떤 학문적인 성취감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